준비되셨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2012년 4월 21일, 또 5장 성경 특성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항상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4월 21일 이제 D-Day로는 한 112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6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배전공학을 지금 4장까지밖에 못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0개 장 정도가 남았고요. 나머지 전력계통하고 발전공학 쪽을 진행을 하려면은 한 주에 한 개 챕터씩을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장 성경 특성이 좀 많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이제 나눠드렸던 자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자세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더라도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라는 걸 개념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로 보내드린 자료를 보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장 성경 특성에서는요. 개요 부분에서는 나오는 부분이 이제 단거리, 그 다음에 중거리, 장거리, 송전선로가 어떻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정수 회로로 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단거리와 중거리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중거리 회로에서 T형과 파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선로 가서 이제 전파 방정식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전파 방정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게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쌍곡선 함수를 통해서 전파 방정식을 이끌어내고요. 여기서 이제 전파 방정식에서 나오는 이제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가 뭐고 전파 정수가 뭔지.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은 특성은 과도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이와 같이 이름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나왔을 때도 어떤 부분이라는 걸 알고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4단자 정수에 가서 이제 여기서 배웠던 이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별로 4단자 정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이제 송수전 전력 계산식에서는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벡터도 V와 I와 그리고 세타1, 세타2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P는 VI 세타 P는 VI 계산을 할 때 어디에 컨주게이트를 붙여야 되냐, V에 컨주게이트를 붙여야 되는지 I에 컨주게이트를 붙여야 되는지 어떻게 했을 때 계산 방법이 편한지. 그래서 저희는 I에 컨주게이트를 붙여가지고 P 플러스 JQ에 대한 부분을 지상 무효 전력을 플러스를 하는 부분으로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전력 원선도. 전력 원선도 작성을 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식들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원선도다 보니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원이 하나가 생길 거고 원이 하나가 생기는데 이쪽은 송전단축에 대한 원이 될 거고요. 전력 부분이 될 테고 이쪽은 수전단축에 대한 전력 부분이 될 겁니다. 어떤 시작점, 이제 원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원의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도 원의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 지점에 대한 이 반지름과 이 포인트를 계산하기 위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들이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는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수전단축의 전력과 보내주고 있는 송전단축의 전력, 그리고 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에 대한 손실, 그리고 상차각, 역률, 그리고 조상용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다 그림을 그리지는 않더라도 이 그림상에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는지 기본서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전체적인 요약 부분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본서를 정확하게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전압 조정에 가서
전압을 조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여기서 이제 동기조상기가 나오죠. 그리고 콘덴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지 않는 이제 뭐 리액터라든가 SVC에 대한 간단한 언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14장에 가서 보시면 전압 조정이라든가 역률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여기서는 충전이다 보니까 이제 시성분해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페란티 효과. 두 번째,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페란티 효과는 이제 벡터적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뭐 송전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압 강화가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상이 돼서 송전단 전압하고 수전단 전압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단거리일 때, 그 다음에 뭐 장거리일 때, 뭐 여자일 때, 무여자일 때, 여자일 때의 어떤 전압과 뭐 VL, VM, V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어떤 전압 부분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요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부분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조류 계산. 자세한 부분은 이따가 상세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 이제 조류라는 게 무엇인지 전기의 힘에 대한 조류이기 때문에 P하고 Q의 흐름입니다. 말 그대로.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흐름이 어떻게 계통에서 발생되는지. 근데 이제 저번에 4장에서 여러분들 배우셨던 것처럼 뭐 정전 용량 계수, 정전 유도 계수 해가지고 행렬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I는 R분의 V라는 이 식에서 R분의 1이 병렬로 연결되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I는 Y분의 2라는 이런 식을 갖다 놓고 여기에 대한 행렬, 여기에 대한 행렬, 여기에 대한 행렬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달 임피던스가 되는 이 부분, 어드민턴스 행렬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민턴스 행렬이 이와 같이 여러 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가운데 부분은 전부 다 플러스, 대각이 되는 부분, 나머지 부분은 마이너스. 4장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달 임피던스, 구동점 임피던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뭐가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0정, 송전 용량 계산. 송전 용량에서는 책에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송전 용량 결정 조건만 나옵니다. 그럼 뭐냐, 저희들 그냥 외울 때 저희는 키워드로 외운다고 그러죠. 상, 조, 효, 경. 상차각이 적당할 것, 조상기 용량이 적당할 것, 효율이 적당할 것, 경제적일 것, 상차각, 조상기 용량, 효율, 경제적.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은 이제 단거리 부분. 뭐 허용전류라든가 전압 강화라든가 허용전류, 전압 강화, 뭐 기계적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전 용량이 나오다 보니까 송전 용량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고송상수로 저희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유부하법, 송전용량 계수법, 이제 상차각에 의한 방법, 여기처럼 마찬가지로 상차각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스틸 실험식.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내용을 배우시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책을 보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요. 페이지 171페이지 5-1 개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송전선로는 송전단에서 수전단에 이르기까지 경우에 따라서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송전선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뭐 R, L,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G, C 이와 같은 부분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 L, G, C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취급하려면은 이와 같이 이게 여러 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분포되어 있는 분포정수 회로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송전선로의 길이가 짧을 경우, 이렇게 짧을 경우는 분포정수로 하지 않고 집중정수 회로로 해도 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포정수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걸 집중정수 회로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거리를 따라서 나눴다는 얘기죠. 수 킬로미터 정도. 이건 단거리. 수십 킬로미터. 이건 중거리. 그리고 100킬로미터. 이건 장거리. 조건을 나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단거리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R과 L만으로 구성이 된다. 중거리 송전선로는 R과 L과 C만으로 구성이 된다. 이 뒤에 넘어가 보시면은 다음에 172페이지는 장거리 송전선로에는 누설 콘덕턴스까지 포함시켰다. 그래서 R과 L과 C와 G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그림을 이해를 하시고 거기서 분포정수 회로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집중정수 회로로 계산될 수도 있는 건 이와 같이 단거리일 때는 집중정수 회로로 계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 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 100킬로미터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나눠놨고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RL, RLC, RLCG로 나타나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 부분은 집중정수 회로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집중으로. 근데 얘만은 분포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포정수 회로로. 그래서 처음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시고 이렇게 표를 가지고 이제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중거리 부분은 이제 T형과 파형으로 나눠진다라는 부분을 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요런 이제 개요에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집중정수 회로 지금 분포정수 회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집중정수 회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나눴는데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집중정수 회로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단거리하고 중거리에 대한 송전선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에 보시면은 페이지 172페이지 집중정수 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거리와 중거리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단거리 송전로의 등가 회로, 벡터 도구가 나와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또 중거리 송전선로의 T형에서의 등가 회로와 벡터도, 그리고 파형 회로에서의 등가 회로와 벡터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분포정수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거리 송전선로의 등가 회로를 그려보시면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등가 회로를 그리고 벡터들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들을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 이제 전압 강화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전압 강화율, 그리고
그리고 수전단 전력, 송전단 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먼저 등가로를 보시면요. 단거리다 보니까 아까 R과 L만의 회로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R과 L만의 회로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밑에도 그려주시고 여기 이제 부하가 연결이 된다. R과 L만의 회로로 구성이 된다. 이런 부분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송전단 전압 ES 서플라이 해가지고 수전단 전압 ER 여기 흐르는 전류 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IS가 될 거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IR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전압과 전류 두 개, 각각 두 개씩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파 방정식에서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에 대한 4단자 정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에는 이제 기준 전류를 I로 취한 경우하고 E로 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는 E로 취한 경우가 훨씬 더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준 전류를 E로 취하게 되면 먼저 ER, 수전단 쪽부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을 해석하실 때 전부 다 D부부터 해석을 해가지고 앞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보다 수월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 전류, 기준 전압 ER 부분을 기준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단자 전압 강화가 IR만큼 생길 거고 IL만큼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단자 전압 강화 IR만큼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X만큼 이제 단자 전압 강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의 단자 전압 강화, 여기서의 단자 전압 강화를 합하면은 이쪽에서의 모선의 전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때 이 부분이 수전단의 전압인 ES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하 부분은 전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I 값인데 처음에 이 I에 관련된 똑같은 부분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각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전압 ER과 IR에 대한 상차각이 나올 거고요. 이건 이제 역률각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역률각. 요거는 전압 ES하고 ER에 관련된 상차각. 전압에 대한 상차각. 요거는 이제 임피던스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임피던스각.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상차각하고 역률각 정도만 보통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식으로 해가지고 전압 강화에 대한 부분. 지금 ES하고 ER 간의 이제 전압 강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 벡터도를 가지고 똑같이 그림을 수식으로 이제 풀어 써보는 겁니다. 그럼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ES는, 여기에 관련된 ES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 ER에서 요만큼의 단자 전압 강화가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IZ는. 그럼 여기서 이제 I하고 이 Z 부분을 나눠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거를 ER 플러스 I에 이 Z 부분은 여기에 관련된 부분과 여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를 여기 이제 그 코사인 세타를 해가지고 계산해서 여기에 관련된 식으로 IR에 대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요거에 대한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계산해서 여기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부분을 빼서 요 내용을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 사인 세타가 됩니다. 첨자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R 플러스 JX가 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요걸 이제 그 삼각함수로 계산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과 여기에 대한 부분을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빼면 여기가 나오니까 요거하고 요걸 합한 요 값, IZ 값을 이와 같이 이 수식으로 나타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이제 다 분해를 하게 되면 어차피 R 플러스 JX 이렇게 가지고 다 분해를 하게 되면은 ER 플러스 IR에 대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IX에 대한 사인 세타
플러스 J에 대한 IX에 대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R에 대한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소 자성법처럼 해가지고 각각의 성분을 자성을 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주면은 보다 정밀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자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그 식이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가 각각의 자성이니까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고 요게 이제 실수 성분하고 허수 성분이니까 이 실수 성분에 대한 자성하고 허수 성분에 대한 자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지금. 근데 허수 성분에 대한 제2 성분은 이제 빼고 이제 자성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얘는 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은 큰데 요게 관련된 요 부분은 아주 작거든요. 왜냐면 요거나 봤을 때 요 길이는 아주 작지 않습니까? 요 작은 부분은 여기 부분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은 무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값만 보더라도 이 부분하고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내의 제2항은 1항에 비해 훨씬 작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무시를 하면은 전압 강화 부분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된다. 그래서 여기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합한 여기 부분을 이제 빼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전압 강화 ES는 ES-ER이 되겠죠. 전압 강화는. 그거는 I의 R의 코사인 세타에 X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은 전압 강화를 이제 표시한 식이 이런 부분을 전압 강화로 표시를 했고요. 또 이렇게도 전압 강화를 표시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전압 강화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전압 강화의 식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수식을 다르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나중에 보시면 여기 IR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의 사인 세타를 이렇게 풀었으면은 IR의 코사인 세타와 IX의 사인 세타를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또 풀어서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각함수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요게 S고, 요게 P고, 요게 Q다. 요 세타가 있다. 그러면은 P는 Q는 이렇게 T자를 보시면 되니까 Q는 P의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이런 수식을 이따 나중에 갖다 쓰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IR의 코사인 세타하고 IX의 사인 세타 부분을 이제 바꿔보시면은 일반적으로 P는 2의 I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Q는 2의 I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지금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2가 부족하기 때문에 2를 이제 나눠주는 거죠. 여기서 I 코사인 세타하고 I 사인 세타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 있죠. P하고 Q하고 이 부분에 관련된 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I 코사인 세타, I 사인 세타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를 P의 R에 여기 P인데 이제 2가 있으니까 그 2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빼주고 여기도 Q의 X에 2가 부족하니까 2만큼 빼준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압 강화를 또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강화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 식,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식. 또 여기에서 나와 있는 Q는 P 탄젠트 세타를 해가지고 요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P의 R에 이걸 통분하게 되면 2에 플러스 Q를 P의 탄젠트 세타에 X가 붙이죠. XP 탄젠트 세타. 이렇게 또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증명하는 문제가 10점짜리 내지 25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거리 송전술로 해서 전압 강화를 가지고 이제 유출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전압 강화에 대한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 율이다 보니까 이제 100%가 들어갑니다. 곱하기 100이 들어가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 5-4까지 나와 있는 게 전압 강화인데 그 전압 강화를 이와 같이 다른 부분으로도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압 강하율은 식 5-5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하율 2는 ES-ER분의 ER 곱하기 100%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곱하게 되면 여기다 지금 ER이니까 거꾸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P의 R에 Q의 X의 E라는 이 수식하고 똑같죠. 이게 ES-ER이 여기 부분이. 그럼 그걸 또 ER로 나누면 이거의 자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이제 자성자가 하나가 더 붙으면은 이게 바로 전압강하 수식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제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전압강하 수식. 그래서 전압강하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전압강하율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수식분의 100%를 해야지만 율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100%를 계산해서 나눠주셔야지만 정확하게 그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 5-5에 보시면 이제 ES-ER 앞에서 계산됐던 ES-ER은 어떻게 되냐면 상전압입니다. 상전압이다 보니까 이걸 성간전압으로 계산을 하면은 각각에다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루트 3을 곱하고 여기다 루트 3을 곱하고 여기다 루트 3을 곱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간전압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곱해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앞에서 나왔던 ES는 뭐 ER 플러스 뭐 IR에 이 뒷부분이 나간다. 그러면 여기 루트 3을 곱해주고 여기다 루트 3을 곱해주고 여기다 루트 3을 곱해줬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VS가 되는 거고요. 얘가 VR이 되는 거고 얘가 루트 3의 IR이 돼서 나가겠죠. 그 수식이 바로 나와 있는 식 5-6번이 되는 겁니다. 루트 3을 다 곱했다라는 얘기죠. 기존에. 저 앞에, 단거리에 대한 그 전압 부분에 대한 수식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이와 같은 수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수전단 전력과 송전단 전력을 계산합니다. 수전단 전력은 나와 있는 것처럼 P는 수전단이니까 PR이 되겠죠. 루트 3에 VR에 I의 코사인 세타 R이 될 거고요. 이제 송전단 전력은 수전단 전력에서 선로 손실 부분만큼을 합한 게 됩니다. 이 손실 부분은. 그 선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따로 표시를 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송전단 전력 PS는 루트 3에 수전단 전력에 대한 VR에 I의 코사인 세타 R 이 부분이 그대로 내려오고요. 송전 손실은 이제 3I 자승 R이 되겠죠. I 자승 R.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더해주게 되면 3I 자승 R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책을 보실 때 집중정수 회로 안에 단거리하고 중거리가 있고 단거리에서의 어떤 그 송전단 전압과 그 전압 강하율에 관련된 부분을 계산해서 거기서 수전단 전력과 송전단 전력과의 관계를 유출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이제 단거리 송전설로는 끝납니다. 이제 중거리에 가서는 이제 조금 더 틀려지죠. 왜냐면 R과 L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엔 C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C가 어디에 배치가 됐느냐에 따라서 T형과 파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중거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걸 이제 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중거리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T형과 파형이 나눠진다. 중거리. 거리는 수십 킬로미터라고 나왔죠. 근데 얘도 해석은 뭐 어떤 부분을 한다고요? 집중정수회로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장거리 쪽에 가서는 이제 분포정수회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장거리 송전술에 대한 분포정수회로는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9장의 이상전압에서 전압전류의 진행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책에 보시면은, 페이지 174페이지. 어드미턴스 Y를 중앙에 일괄 집중시킨 T형 또는 어드미턴스를 2등분해서 선로 양단에 집중시킨 파형 회로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중거리에는 T형과 파형 두 가지 있는데 T형에서는 뭐라고요? 어드미턴스를 중앙에 여기다 집중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드미턴스를 여기다가 중앙에다 집중시켰다는 얘기예요. 파형은 양단에 집중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양단에 여기다 어드미턴스를. 그러다 보니까 얘는 2분의 y가 되고 얘는 2분의 y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임피던스가 가운데 있으니까 z가 될 거고요. 얘는 임피던스가 양쪽에 분담이 됐으니까 2분의 z가 될 거고 2분의 z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이제 풀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T형 회로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항상 등가 회로 그리고 벡터도 그리고 수식 전개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5장 성정특성에서는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등가 회로하고 벡터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식 전개를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T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제 회로를 그리니까 임피던스가 두 개로 반분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임피던스 부분을 그리고 어드미턴스 부분을 가운데다 그린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그럼 여기서 이제 어드미턴스 Y를 해주고 임피던스인데 이걸 2분의 Z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에 R 플러스 JX가 될 테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Z이니까 2분의 1에 R 플러스 JX가 되겠죠. 먼저 이제 이런 그 임피던스에 관련된 부분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전압 부분이 수전단 쪽이니까 이게 부하가 걸려 있겠죠? 부하가 걸려 있는 부분은 항상 전압이 2R이 걸려 있다. 전원이 보내지는 부분은 송전단 전압이니까 ES가 걸려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류 흐름을 또 보셔야 되겠죠? 전류 흐름을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틀려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부하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R 송전단 쪽에서 오다 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S.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이쪽. 어드미턴스로 흐르다 보니까 여기는 IC.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한 전압은 EC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전류가 3개니까 전압은 2개죠. 전압은 3개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도 전압은 3개니까 뭐 전압은 하나, 둘, 3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실 거고. 전류는 3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하나, 둘 해가지고 3개가 나올 거라는 걸 아실 수 있다는 얘기죠. T형에서는. 근데 이제 파형에 가게 되면 전압하고 전류의 개수가 이제 틀려지다 보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 벡터도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 벡터도를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서 이제 전류 IR을 기준으로 해서 그렸는데, 편의상 전압 ER을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ER. 그럼 여기서 이제 단자 전압 강화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전류 부분이 이렇게 나오겠죠? 먼저 보시면은 IR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IR에 관련된 전압 강화가 생길 테니까 똑같이 와서 IR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압 강화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럼 이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요 ER에서 요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겼던 부분이니까 요 EC가 되겠죠? 여기가 E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전류 부분은 또 이렇게 전류 부분이 또 틀려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부분이 아닌 요만큼 더 간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요런 부분에 대한 또 전압 강화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부분이 ES가 되겠죠. 그럼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냐? IS에 대한 부분이 됐을 거고, 그럼 요거하고 합해지는 이 부분이 EC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 IC 부분이 또 있죠. IC 부분은 요 EC에 대해서 직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직각이 되게 되는. 그럼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합해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이제 제가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여기 부분하고 이렇게 합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그림상으로는.
그래서 요 IS, IR, 그리고 IC 세 개 전압이 전류가 나올 거고 ER, EC, ES 이렇게 세 개의 전압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기도 보시면은 ER, EC, ES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ER, EC, ES가 나올 거고요. 전류도 마찬가지로 IR, IS, IC가 나왔는데 맨 처음에 IR에 전압 강화가 생겼으니까 그 IR에 대한 전압 강화만큼 여기서 전압 강화가 생겨서 EC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IS에 관련된 전압 강화만큼 또 마찬가지로 전압 강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 IS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EC에 관련돼서 요 EC에 대해서 90도 앞선 IC 전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합해버리면은 요 IS는 IC하고 IR의 합이지 않습니까? 요 IS는 IC하고 IR의 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려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수식으로 이제 계산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거꾸로 해서 가는데 여기서 지금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거꾸로 해서 가다 보면 이 ER하고 IR하고 뭐 IC하고 EC하고 IS하고 ES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지 값을 제가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보통. 전압 2개, 전류 2개를 가지고 전파 방정식을 만든다고요. 여기 ER하고 IR 부분은 빼고 이제 부하측이기 때문에 IC하고 EC 그리고 IS하고 ES 이 관계를 해가지고 거꾸로 가면서 이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EC를 먼저 봤습니다. EC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전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전압에서 요만큼의 전압 강화만큼을 더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EC는 ER 수전단의 전압에 대한 부분하고 전압 강화 2분의 1 ZIR 단거리에서 배웠던 그 전압 강화만큼을 이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됐으면 이제 여기 IC 값을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IS 값을 계산하고 ES 값을 계산해내서 그걸 방정식으로 풀어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EC는 계산됐고 IC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어드민턴스 I는 Y이라면서요. IC는 Y에 여기에 걸려진 전압이 EC니까 EC 하게 되면 이렇게 끝나죠. 그럼 IC가 끝났으면 이제 다 같이 그 다음에 가까운 지점에 있는 IS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S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그림에서 이 IS는 이 IR하고 IC의 합성분이라면서요. 그럼 그걸 이용을 해서 그냥 풀어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S는 IR 플러스 IC의 합성분이다. 그럼 IR은 어떻게 계산하냐? 나중에 이제 이 IC 성분을 이제 합해져서 주시면 되는데 먼저 IR 플러스 IC는 여기 나와있죠. 어드민턴스. 그러면은 플러스 Y에 EC 부분 여기 있죠. EC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그 EC 부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원래 YEC인데 EC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IR 플러스 Y에 이 EC 부분이 ER 플러스 2분의 1의 Z의 I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또 풀어서 쓰면은 YER이 되고 2분의 1의 ZYIR이 되겠죠. 또 이렇게. 그래서 그걸 다 묶어주게 되면 그와 같은 수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뒷부분 책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ES. ES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대한 전압은 요 전압에서의 요만큼의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순서로 해가지고 그려주실 때 아까처럼 이제 그 정확하게 T형과 파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등가를 그리고 나서면 이제 벡터들을 그리게 되죠. 벡터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면 여기서 ER하고 IR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를 거꾸로 가면서 전압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되니까 ES는 뭐라고요? EC에다가 전압 강화만큼을 또 더해주면 되죠. 2분의 1 ZIS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EC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 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여기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IS에 대한 부분이 여기 또 나와 있으니까 그 IS에 관련된 부분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수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은 어떤 법칙이 있다는 얘기죠. T형과 파형. T형과 파형. 이제 전달 함수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ES는 IS는 여기도 ES는 IS는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뭐에 관련된 수식으로 뭐뭐 ER 플러스
뭐뭐 IR 플러스 뭐뭐 ER 플러스 뭐뭐 IR 똑같이 이 부분을 이제 전달함수 A, B, C를 해가지고 4단자 정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D는 뭐다 라는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4단자 정수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A, B, C, D가 뭐라는 걸 이제 행렬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ES, IS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나와 있는 A, B, C, D가 되는 거고 요게 ER, IR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A, B, C, D가 여기 나와 있는 이 A, B, C, D가 되는 거고 요 A, B, C, D를 요약해서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T형에서 A, B, C, D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S는 1 플러스 2분의 ZY죠. 5-11에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죠. 답이. 1 플러스 2분의 ZY의 ER. 그래서 이 부분이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Z의 1 플러스 4분의 ZY가 되죠. 얘는 Y가 됩니다. 얘는 1 플러스 2분의 ZY가 됩니다. T형이나 파형이나 여기는 똑같습니다.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 그리고 Y, Z까지는 똑같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2분의 ZY. 파형에서도 1 플러스 2분의 ZY. 그리고 여기 Y가 들어가고 여기가 Z가 들어간다.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만 차이 나는 거죠. 1 플러스 4분의 ZY가 어디에 붙느냐? T형은 말 그대로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T형과 파형이 있다. 파형이 요 앞에 나오고 T형이 이제 뒤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파형이 앞에 나오니까 이 부분이 요 앞에 나온다고 그랬고요. T형은 이 뒤에 나오니까 이 부분이 뒤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여기 1 플러스 4분의 ZY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파형이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T형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T형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파형이니까 먼저 나오니까 여기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이 부분은 A는 1 플러스 2분의 ZY, D는 1 플러스 2분의 ZY. 얘는 같다. 얘도 같죠. 전부 다. 이렇게 하나만 알고 계시면 두 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여기는 Z고 여기는 Y다. 여기는 Z고 여기는 Y다. 근데 여기에 대한 1 플러스 4분의 ZY가 여기는 여기에 붙고 여기는 여기에 붙는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T형과 파형이 쉽게 또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형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등가를 그리고 벡터들을 그리고 그걸 수식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이렇게 4단자 정수로 이제 정리하는 부분까지도 미리 이제 해보시면은 나중에 4단자 정수에서 똑같이 T형, 단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거리에 대한 T형과 파형, 그리고 장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미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되는 겁니다. 페이지 177페이지로 가서 이제 4단자 정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형의 예로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이제 그 수식을 써드리고 그림을 잘 그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들에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시간이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좀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177페이지 파형 회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제 T형과 파형 부분은 이제 임피던스 부분을 반분을 하거나 어드민턴스 부분 반분을 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파형회로에서는 어드민턴스가 반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뭐라고요? 등가회로를 그리고 벡터들을 그리고 수식을 이끌어낸다. 등가회로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등가회로가 파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데 어드민턴스가 반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2분의 Y, 여기도 2분의 Y. 여기는 이제 Z가 되겠죠. Z가 되다 보니까 R 플러스 JX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나오느냐. 나중에 보시면 이제 파형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일정하다 보니까 평야 같은데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요. T형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여러 개로 나눠지겠죠. 두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산악지대 같은 경우.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책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고요. 파형 회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또 그리는 건데 부하가 여기 달려 있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수전단의 전압인 ER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송전단의 전압인 ES가 나오겠죠. 전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전류 부분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 IR 부분이 될 거고 여기 부분 보내지는 부분이니까 IS가 될 거고 여기는 흐르는 전류 I 값이 될 거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보면은 C라고 그랬죠. 중간에 커먼 대부분은. 그러니까 여기는 IC인데 부하 측에 가까운 쪽이니까 ICR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어차피 전압은 ES T형에서는 가운데 부분에 임피던스가 분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전압 강화 때문에 틀려졌지만 여기 임피던스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압이나 여기에 대한 전압이나 똑같죠. 여기서는 IC인데 어디? 송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ICS 이렇게 첨자를 쓴 것뿐입니다. 이걸 이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전류가 5개가 나왔네. 그럼 전류 부분이 5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압 부분은 2개가 나왔습니다. 전압 부분 2개가 나왔고. 그럼 어떤 게 더 편하냐? T형과 파형 중에서. 먼저 한번 보시면 페이지 178페이지에 딱 밑에 보시면은 그 그림 바로 위에 등가 회로로서 T형 회로보다 파형 회로를 사용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 T형 회로를 쓰게 되면 아까처럼 중간에 임피던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T형이 되다 보니까 하나 더 늘어나죠. 늘어난다는 건 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더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런 파형 부를 더 많이 사용을 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더라도 파형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등가를 보셨고 벡터로 그리기 전에 벡터를 먼저 그려보실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페이지 178페이지에 그림 5-6에 보시면 파형 회로의 벡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는데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어렵진 않은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먼저 이제 전압에 관련된 부분이 ER하고 ES 2개가 나옵니다. 임피던스 전압 강화는 하나만 나오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전압에 관련된 기준 벡터를 그리기 쉽습니다. 어떻게? 전압은 ER.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나와야 돼요? IR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IR이 먼저. IR이 이렇게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IR을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IR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IR과 IX 부분이 생겨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ES가 되겠죠. 전압 부분은 이렇게 그리면 끝납니다. 그냥. 끝나는데 이제 전류 부분을 그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IR하고 ICR하고 I하고 ICS하고 IS하고 이렇게 5개를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을 5개를. 그럼 5개를 그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IR 부분 그렸습니다. 근데 ES는 뭐가 되는지 알죠? 뭐 ES는 어떻게 될까요? IS하고 관련되겠죠? 그럼 ES는 여기에 관련된 요거에 대해서 또 IS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IS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보시면은 IR과 ICR과의 관계를 보시면은 I 부분은 어떻게 되죠? I는 ICR 플러스 IR 아닙니까? 근데 ICR은 어떻게 되죠? ER에 대해서 90도 앞서죠. 그러니까 ICR은 ER에 대해서 90도가 앞섭니다. 항상 이 전압에 대해서. 그러니까 ER에 대해서 90도가 앞서는 부분 요게 ICR이 될 겁니다. 그러면 ICR과 어떻게 요게 합쳐지는 부분이 뭐라고요? I. 요게 먼저 I가 나오겠죠. 이렇게 돼서 합쳐지면 요게 I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이. 그게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림에. 요게 IR 위에 I가 있었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ICR 그려졌고, IR 그려졌고, I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ICS가 또 나오겠죠. ICS는 뭐라고요? ES보다 90도가 앞서니까, 이 ES보다 90도가 앞서는 이 부분이 ICS가 또 있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I 값은 어떻게 되죠?
IS는 ICS하고 IS는 ICS하고 I의 합이 되겠죠. 근데 ICS 나왔고, 여기 I 나왔으니까 I하고 ICS의 합인 부분이 여기가 IS가 나온다, 이렇게.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다음에는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좀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R이 나오고, I가 나오고, IS가 나오고, 여기 ICR이 나오고, ICS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ER을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관련된 IR을 그려서, IR에 대한 전압 강화 부분과 IX에 대한 전압 강화 부분을 합한 ES 부분이 나올 거고, 그럼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ER에 대해서 90도 앞서져 있는 ICR 성분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ER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I는 ICR 플러스 ICR이니까 I는 ICR 플러스 I로 해가지고 여기 지점이 정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기 흐르는 또 ICS는 전압 ES, 요 ES에 대해서 90도 앞서지는 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IS는 뭐라고요? ICS 플러스 I가 되니까 여기 ICS 부분이 여기 또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ICS 플러스 IR 해가지고 여기 IS 값이 여기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여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돌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로 외워주시면, 그림을 그려주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좀 그림을 크게 그려야지만 되는데 그림을 좀 작게 그려가지고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등가를 그렸고 벡터도를 그렸으면 이걸 이제 수식으로 쓰는데 수식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뒤에서부터 거꾸로 가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서부터 거꾸로 갔는데 아까도 ER하고 IR하고 무시를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ICR이죠. 그러니까 ICR은 어떻게 되죠? 어드미턴스와 관련된 부분하고 전압 부분을 관련된 부분을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 양단에 걸려지는 ER하고 여기에 어드미턴스 부분이 2분의 Y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I는 Y2에서 Y가 2분의 Y고 전압 2는 여기에 걸려져 있는 전압 2는 이쪽에 전압 2R하고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 I 값이 나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돌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ICR 다음에 여기 다음에 I는 나와 있는 것처럼 I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ICR하고 이 IR의 합이라면서요. 그럼 그걸 써주는 거죠. ICR하고 IR의 합이다. ICR은 여기서 또 나왔죠.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Y, ER 플러스 I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I가 끝났으면은 ICR 끝났고 I 끝났으면 그 다음 ICS 그리고 IS, ES로 이렇게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편의상 ES부터 먼저 계산했죠. 왜냐면 여기 이제 전압 부분이 있어야지 이 ICR 계산할 때 편하기 때문에 여기 전압 부분이 ER에 있었으니까 ICR을 계산했을 때 편하듯이 여기도 ICS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ICS 계산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ICS 계산할 때는 이 ES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ES가 먼저 나온 것 뿐입니다. 순차적으로 가셔도 됩니다. ICR, ICS, IS, ES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이 IS를 계산할 때는 아까 ICR을 계산한 것처럼 전압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 ES를 먼저 계산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IS는 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2분의 Y에다가 ES를 곱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ES 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ES 값을 여기서 먼저 계산을 해서 쓴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IS는 어떻게 되죠? 이 ICS하고 I의 합이죠. ICS하고 I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ICS를 이제 또 계산해서 여기 넣으려면은 이 ES 값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불편하니까 이 ES 값을 요 사이에다가 ES 값을 넣어서 먼저 계산을 해주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흐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걸 풀어서 쓰실 때 편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 잠깐 지워보고 ES는 어떻게 되냐? 요 ES는 여기에다가 요것만큼의 전압 강화 부분을 더해주면 ES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거리에서 전압 강화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뭐 이게 중거리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장거리 쪽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ES는 ER 플러스 그리고 ZI 이 I 값은 여기서 계산이 됐죠. 요 수식이 요게 이쪽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풀어서 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요약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ES하고 IR에 관련된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이제 사단장 정수가 이렇게 벡터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다 여기 IS죠. 그다음 여기 ER, IR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되는 이 전달함수 A, B, C, D 4개 값을 보시면은 얘는 1 플러스 2분의 ZY가 되고 얘도 1 플러스 2분의 ZY가 되고 얘는 어드미턴스가 되고 얘는 여기 임피던스가 되고 어드미턴스가 됐는데 얘는 이제 파형이라고 그랬죠. 파형이니까 파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1 플러스 4분의 ZY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제 잊어먹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T형, 파형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렇게 이제 풀어서 쓰다가 이제 계산하다 보면 이게 계산값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서둘리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표만 이렇게 써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중간에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을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파형회로 부분이 됐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단거리 선로, 중거리 선로, 장거리 선로 이 부분에 대한 구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RL, RLC, RLCG 그리고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얘는 뭐를? 집중정수회로 얘도 집중정수회로 얘도 분포정수회로로 해석을 한다. 그 집중정수회로를 해석을 하는데 얘는 T형과 파형으로 나눠진다. 이 단거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전압강하를 어떻게 해서 계산했는지 전압강하율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또 송전단 전력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수전단 전력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압강하를 또 다른 식으로 이제 그 계산한 수식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배웠고 이제 T형과 파형에 대해서 등가회로 하고 그리고 벡터도 그리고 이제 수식들을 전개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 다음에 이제 장거리 선로 부분에 대해서 분포정수회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